영상이 시작됩니다. 캐서린 변호사, 새로운 클라이언트 폴리,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라. 나는 유모입니다. 며칠 전, 저는 실업자이고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은 임대료를 계속 올려라. 이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은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팔리는 또한 캐서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후, 캐서린은 딸을 낳았습니다. 내 딸이 자랐어요. 캐서린의 다른 딸도 자랐습니다. 집안일과 두 아이 돌보기, 게다가 일이 있는데 캐서린은 그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집은 바로 길가에 있어 그녀는 항상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뭔가 일어날 거야. 오늘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폴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캐서런과 팔리가 채팅을 시작합니다. 이때 캐서린의 딸이 달려와 그들을 방해했다. 폴리는 캐서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유모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직업이 없어요. 원하시면 저를 고용하셔도 됩니다. 캐서린은 행복했지만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녀는 감히 누구도 집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폴리가 말했습니다. 전화해도 돼. 이전에 일했던 곳 나에 대해 물어보세요. 캐서린이 그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폴리에 만족해요. 폴리가 집과 아이들을 잘 돌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다 컸어요. 폴리는 이제 필요 없어. 확인 후 캐서린. 그녀의 남편은 폴리에게 집에 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며칠이 지났고 캐서린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두 딸 모두 폴리에게 의존했습니다. 캐서린인 한편과 폴리에게 내일 동료 몇 명이 점심 먹으러 올 거예요. 점심을 만들 수 있어요. 폴리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부엌에 여러 번 몰래 들어가곤 했어요. 그는 또한 캐서린의 요리에 비밀리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다들 바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폴리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캐서런의 친구가 팔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폴리는 자기 남편이 가난하다고 말했어요. 집에 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시에서는 비용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말이 딱 떨어졌다. 캐서린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먼저 하지 말자. 대신 채팅을 시작해보세요. 캐서린은 친구들에게 오늘은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어요. 저녁에는 팔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리가 수프 한 그릇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마셨는데 그녀가 수프에 약을 먹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이걸 눈치채지 못해요. 캐서린은 모든 사람의 질병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죄책감에 울 때 난 누구 하나 잘 챙겨주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자 폴리가 그녀를 위로하러 왔어요. 폴리는 캐서린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캐서린은 폴리보다 더 좋은 유모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폴리에게 말했다. 마을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 손님 방에 있어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살 곳을 갖게 되고 직업도 안정될 것입니다. 폴리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즉시 동의하고 머물렀다. 폴리가 왔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캐서린의 직업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안정됐고, 그러나 팔리는 실제로 다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의 큰딸을 어머니에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나쁘다고 해.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척 하는 거야. 알다시피 그녀는 당신을 꾸짖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어린 딸이 저녁 식탁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은 전혀 좋지 않다고 말하세요. 당신은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절대 주지 마. 난 커서 절대 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도 폴리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캐서린은 슬퍼졌습니다. 그녀는 달에게 아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지 않아. 나는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의견을 구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도 팔리를 지지했습니다. 캐서린은 더욱 황폐해진다. 캐서린은 완전히 망가졌어.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한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의 생각도 편향되어 있어요. 당신은 팔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녀는 정직해요. 매일매일 캐서린의 두 딸은 점차 폴리와 가까워졌다. 캐서런의 남편조차도 팔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매우 사려 깊다. 그래서 캐서린은 폴리를 경계하게 됐어요. 새해가 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꽃 놀이를 본다. 집에 돌아올 때 캐서린은 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 딸이 매우 겁에 질린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폭죽도 들려 있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남편을 꾸짖었다. 그녀는 또한 폴리에게 폭죽을 사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팔리는 신속하게 사과하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른다. 그녀는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폴리의 설명을 들었지만 캐서린은 아직도 화가 나 있다. 그리고 그녀는 폴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넌 전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오늘 당신은 내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나에게 알려줬어요. 저리 가요. 캐서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팔리는 아이들이 결정에 맞서 싸우도록 했어요. 캐서린의 자녀와 남편, 그들은 또한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즉시 폴리를 집에서 쫓아내세요. 폴리가 떠났어요. 나중에 가족들 모두 실망했어요. 그녀는 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 그녀의 의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집에서 나가게 했어요. 하지만 캐서린의 남편은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캐서린을 비난했다. 그래서 캐서린은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서린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정대로 폴리를 데리러 갔다. 그녀는 팔리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시 행복해집니다. 팔리는 실제로 탐정이었던 그녀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서린의 요청으로 그는 폴리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는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적을 알아냈어요. 폴리가 없을 때 그는 팔리의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색했습니다. 그 사람도 뭔가를 발견했어요. 물건을 숨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폴리는 그녀의 손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지만 그 소년이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폴리는 어쨌든 그를 놓아주었다. 스튜어트는 집에 가서 파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놀라게 할 비밀을 발견한다. 그런 다음 그는 팔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캐서런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이 일을 요청한 사람은 캐서린이었습니다. 동시에 캐서린은 스튜어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녀도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 그 여자에게 간다. 거기서 폴리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여자 집에 도착했어요. 팔리가 그녀에게 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됨. 폴리는 이전에 유모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였어. 그녀가 캐서린이라고 불렀던 여자. 그녀는 그 여성의 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점차 좋아졌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뭔가를 얻고 싶어 재활센터 원장에게 말했다. 조금 거짓말을 하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듣고 캐서린은 미쳐가고 있어. 그 여자한테 화났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넌 정말 큰 거짓말을 했어. 알고 계셨나요? 내 거짓말이 내 인생을 거의 망칠 뻔했어. 이 거짓말을 듣고 나면 그녀는 남편을 찾으러 갔다. 그녀는 그에게 폴리의 거짓말을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는 이전에 보모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거짓말이라 해도 캐서린의 남편은 착각했다. 그는 팔리가 그렇게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취직하려고 약간의 거짓말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 캐서린은 여전히 슬프다. 그녀는 남편이 폴리의 편을 드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폴리로 자르기. 그녀는 이미 그 소년을 만났어요. 그 소년은 그녀를 레베카라고 불렀다. 폴리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 소년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만 난 당신과 캐서린이 같은 도시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이 소년은 캐서린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캐서린이 그녀의 진짜 이름조차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제니퍼야. 제니퍼가 집 전체를 불태웠어. 이 화재로 가족 전체가 사망했습니다. 레베카라는 소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제니퍼는 당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집에 불을 지른 거야. 그러다가 고향을 떠나 여기로 왔어요. 이제 당신은 여기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가족의 복수를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계획을 모두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해시켜줄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복수의 분노가 당신을 사로잡도록 두지 마세요. 잘 살아. 그 불쌍한 소녀를 해치지 마세요. 나도 캐서린이랑 얘기 좀 할게. 그 사람이 너한테 사과할 거야. 그 사람도 너한테 돈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자 폴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소녀의 말을 듣는 척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야구 방망이를 쥐고 소녀의 머리를 3개 때리고 죽인다. 그 사람은 이미 죽였어. 하지만 여전히 겁이 없어. 이제 경찰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덮어야 합니다. 시신을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집에 있는 모든 증거를 제거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흔적도 남기지 않고 경찰, 길에서 소녀 시신 발견. 그 소식이 캐서린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경찰도 설득하려 했으나 그녀는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게 틀림없어.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 캐서린은 이때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도 슬픔에 잠길 뻔했다. 그녀의 좋은 동료 중 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서 화가 나서 경찰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내가 이 집에 잠시라도 있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지금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녀가 그를 끌어낼 때 그녀의 딸 에머는 뒤에서 팔리를 붙잡았습니다. 엠마는 이때 부상을 입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봐. 캐서린의 남편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캐서린은 오늘 아들이 경기가 있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를 응원하러 갔다. 이때 딸이 엄마라고 말했다. 넌 항상 이렇게 폴리를 놀리잖아. 그녀는 매우 결백하다. 내가 그 사람 방에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이야기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모두 화재로 사망.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폴리의 방에서 발견한 물건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산책하러 나갔다.
캐서린이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지난 일이 생각나네요. 그녀는 마침내 이해했다. 폴리는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서며 폴리에게 사과했다. 이때 캐서린의 남편은 아래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을 때 그녀는 캐서린이 집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이 폴리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어요. 한편 캐서린은 폴리에게 사과한다. 그녀는 당신이 진짜 폴리가 아니라 레베카라는 걸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땐 그냥 화가 났어.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오늘도 당신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경찰도 당신을 믿었어요. 평생 내 가족을 고통받게 할 거야. 그 전에 나도 널 놓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말을 마친 후 칼을 들고 캐서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캐서린은 자신이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위험하니까 내 딸이 적과 함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보호합니다. 힘들게 딸을 데리러 가는 중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 문을 잠갔다. 폴리는 그녀를 죽이려고 차 창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은 집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 그 사람 빨리 도망쳐야 해. 하지만 폴리는 아직 밖에 있어요. 갑자기 차가 달려와 폴리를 치고 떠났습니다. 동시에 캐서린의 남편이 딸과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팔리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캐서린의 가족은 구조되었습니다. 마침내 캐서린의 남편은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고 이전에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침내 진정되었습니다. 카메라 속에 딸이 등장했는데 마치 허공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폴리랑 얘기하는 것 같아. 아마도 그녀는 폴리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폴리의 유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영화는 미스터리를 남긴다.